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법과정치 개념의 비법, 법계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3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3강, 법정과 함께 달리실 여러분에게 오늘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Be humble.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힙합 래퍼 중 한 명인 켄드릭 라마의 험블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 중 하나인데요. 이게 그 노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내가 나에 비하면 너희들은 다 별것도 아니니까 좀 겸손히 좀 굴어라 라는 뜻인데, 이거 뭐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살다 보면은 너무 자만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실력에 과신한다거나, 물론 자기의 실력이 이렇게 충분한데도 너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감 있는 게 더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넘치는 것보다는 적당한 게 더 좋기 때문에 조금 겸손함을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병원을 가져와 봤고요. 사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들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소리를 알아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진짜 중에, 물론 이 노트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도 중요한 정보 형태는 2강에서 있고요. 분석법입니다. 이거 왜 있다고요? 그냥 잠깐 진짜 이상해. 분석법입니다. 혹시 필기를 정강 거를 하셨다면 정강 필기를 펼치시고요. 이 분석법을 그 옆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형태 분석법입니다. 정보형태 분석법. 정보형태 분석법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 어디까지 나가야 돼? 나 지금 어디 있어? 카메라에서 중간이야?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플러스 이 선거 결과 분석하고요. 그리고 정당 제도가 합쳐집니다. 제가 노트를 쓴 거하고 여기다가 판서로 쓰는 거하고 이게 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보형태 분석법은 선거 결과 분석과 정당 제도를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 배울 거고요. 선거구는 다음 강의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 분석을요, 뭘 할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한 명만 뽑으면 되는데, 그냥 가장 많은 표 뽑은 사람이 당선되는 건데 그걸 분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 선거를 분석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지우다 쏟아지고 엄청 많이 해야겠다. 시작합시다. 자, 먼저요, 정당별 의석 분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정당별로 의석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당별 의석 분포를 먼저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냐, 또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냐, 이렇게 나누고요. 혹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이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것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대통령제는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때 대통령제다. 그럼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반 정당이 뭐다? 뭐하고 똑같다? 여당이다. 과반 차지한 정당과 여당이 동일한 정당이다. 그러면 이건 여대 야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당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소속 정당이고요. 대통령 소속 정당 여당입니다.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면 여대 야소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반 정당이 여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소야대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의원내각제일 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의원내각제일 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그리고 의원내각제 내각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총리를 선출해서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의원내각제는 단독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그럼 아주 심플하게 대통령제는요, 그냥 여소야대입니다. 이게 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혹시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모두 야당이거든요. 그쵸?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야당이에요. 그러면요, 여당이 50%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49%라고 칩시다. 49%면 야당은 자연스럽게 51%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야당이 더 많아지는 여소야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당이 어떤 당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게 돼요. 그럼 의원내각제는 뭘까요? 의원내각제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의회 다수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연립내각.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둘 또는 셋 이상의 정당이 합쳐져서 내각을 수립한다. 이게 연립내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 보통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고 하면요, 양당제 형식으로 나오고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고 하면 다당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55? 35? 뭐 8? 2? A, B, C, D 이렇게 해보면요, 의석 분표율이 의석 분표율. 여러분 보세요. 이 A만 쳐도요 90%예요. 90%예요. 이 A만 쳐도 90%입니다. 나머지 C, D가 A, B의 그 정책 추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교섭단체도 못 만듭니다. 그럼 다당제는 그럼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는 다당제로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당제는 뭐 어떤 형식이냐, 뭐 A는 40%고 B가 30이고 C가 30이고 D가 20이고 이런 식으로 이 30과 40이 있는데 A, B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C 또는 D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정국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 순서대로만 계속 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일단 딱 보고 정당별 의석 분포, 과반이 차지한 정당이 있냐 없냐. 있어. 그럼 뭐야? 대통령제인가? 대통령제인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인가? 그럼 여대 야소네. 여당이 아니야? 그럼 여소야. 네. 잠깐만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면 여대 야소죠.
가방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아니면 여소야대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무언내각제는 단독내각. 혹은 이게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근데 이게 대통령제면 어떻게 되냐, 무언내각제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직접 생각을 해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랑하는 거냐, 왜 이렇게 까불어 다니냐, 뭐 자랑질이야 왜 기분 나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암기만 하면 뭐 암기는 필요 없는 과목인가요? 그래서 막 3등급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3등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개념만 무작정 외우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거 개념 외우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진짜 전혀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법과정치를 물론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공부를 한 3시간만 해도 이거 제가 진짜 많은 거를 오늘 배웠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날은 이렇게 책만 죽어라 보는데 하나도 머리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이해와 암기의 차이인 거거든요. 제가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에 기반한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가 돼야죠. 여러분 언제 제가 암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암기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과정치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암기를 하는데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하면 어떤 논리 구조로 설명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암기만 하고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법 파트 다뤘잖아요. 민법 파트, 형법 파트. 그 파트요, 암기만 하잖아요.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왜요? 왜냐면 그 대단원 자체가요. 엄마 뭐야 이거. 그 대단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는 엮을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족관계라든가 상속, 이혼 이렇게 다 엮여져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왜 이래?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위에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암기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3등급 만나 그러는데 그 모의고사 말하는 거. 여러분 내신 3등급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건 압니다. 3등급 컷이 뭐 몇 점? 작년에 뭐 94점 받아서 3등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잘하나?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모의고사 말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내신 3등급은 잘하겠죠. 그럼 잘 정도면. 어쨌든 네, 그럼 아까 말했죠. 이렇게 양당제, 다당제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당제, 다당제입니다. 양당제, 다당제를 비교할 건데요. 이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양당제는 대부분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고요. 이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없더라. 그런 뜻이고요. 뭐 다단계 가반 천당에 있으면 51%면 뭐 20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다.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 적진 않을게요. 글씨를 워낙 못 쓴다는 적진 않고요. 말로 할게요. 말로. 그럼 장점. 몇 개 적을게요. 전국 안정.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책임 소재, 책임 명확. 전국 안정. 왜?
양당제는 보통 가만히 찾아 정당이 있죠. 그러면요, 이 정당, 이 정당 이렇게 추적다 싸우다 보면요, 서로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조금 더 많은 정당이 이뤄가는 그 정국 안정,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난리가 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정국 불안정, 그렇게 군소정당 난립,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당제의 장점, 다양한 민의 반영. 다양한 민의 반영.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제가 마이크를 그때 쓰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시범 녹화를 해봤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면 좀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목소리가 좋지도 않거든요. 크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학교예요, 여러분. 위 자습하고 있어서 크게 말하면 민폐입니다. 이것도 뭐 다양한 민의 반영이 안 된다가 단점이고요. 정당한 대립이 용이하지, 정당한 대립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가 단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이게 장점이 되고요. 이게 장점이 이렇게 단.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기숙사에 있는 기숙사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답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정이 핸드폰에 로그인되는데 핸드폰을 냈어요. 나빠요. 기사 일주일에 한 번씩 거더라, 개 같은 분들. 제가 원래는 이 다음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도 다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 하려고요. 솔직히 이게 정말 헷갈린다 싶은 분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인강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이거는, 왜냐면 사실 이 문제가 좀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평가원 문제에서는 잘 내지 않는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좀 잘 내지만. 네, 살짝 카메라는 그럼 이번 3강 바로 정부 형태 분석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은요, 선거구 제도를 통해서 돌아올 거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